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i40 LF 소나타 더 뉴 말리부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1.5 가솔린 터보 모델로 구매를. 근데 2.0 같은 경우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엔진이 다운사이징 됐지만 원하는 대로 속도를 쭉쭉 빼주더라고요. 단단한 하체 세팅과 현대차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죠.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날렵한 디자인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연비 같은 경우는 고속 연비 같은 경우는 단점은 소나타보다는 승차감이 조금 안 좋은 걸로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예요 이거? 실내 공간은 좁게 느껴지는 거죠. 고질병이나 결함 같은 것. 냉각수 깨지는 보조 브레이크 등 깨져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토스카의 후속 중형 세단으로 출시가 되었고 쉐보레가 대한민국에서 판매했었던 중형 세단인 바로 9세대 올뉴 말리부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쉐보레 말리부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9세대 올뉴 말리부 차주분을 만나러 서울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물레동에서 사는 47세 이훈재입니다. 식품 제조 공장에서 위생법 관련해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17년식 9세대 쉐보레 올뉴 말리부 차량이고 1.5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트림은 LTZ 트림이고 추가 옵션은 스마트 시티 드라이빙 팩, 19인치 휠, HID 헤드램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중고차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3년 1월에 구매했습니다. 이 차량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구매 가격은 1,010만 원이었고 취등록세 포함 1,1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신차값은 3,280만 원입니다. 거의 70% 정도 감가 맞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쉐보레 중고차 감가 가격 떡락하는 거 예. 거의 국룰 아닌가요? 국룰이고 제가 그거 때문에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차주님께서 약간 긁히셨을 줄 알았는데 의연하게 아주 그냥 그래서 샀다. 네, 맞습니다. 네, 잘 피하시네요. 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총 주행 거리는 88,800km이고 처음 구매했을 당시에는 65,000km였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98년 이전까지는 엑셀 GLS 탔었고요. 엑셀이요? 네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구매하신 거를 그때까지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1999년 12월에 올뉴 아반떼라고 해서 림번 모델 구매해서 신차로 처음 타게 됐는데 그때 차량 가격이 900이고 그 당시 아반떼 가격이 900만 원이었는데 현재 아반떼 가격은 한 2,200에서 한 3,000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2배에서 3배가. 네,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2008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드라는 차량 샀습니다. 3도어짜리. 이제 그거 1년 정도 타다가 NF 소나타 2008년식 20만 주행한 차를 API 모델이었죠. 그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쉐보레 9세대 올뉴 말리부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NF 소나타를 5년 정도 타다 보니까 보네트에서도 이제 페인트가 벗겨지고 펜더 쪽에도 녹이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변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많이 알아봤죠.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 많이 나온 얘기가 1.5인데 중형차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외형이 올뉴 말리부가 되게 예뻐서 감가도 많이 되어 있던 시기였고 해서 올뉴 말리부를 좀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평소에는 한 1,400 정도 하던 올뉴 말리부가 1,010만 원에 나와 있어서 가격이 한 400 정도 저렴해서 확인해 보니까 시세 대비 한 400 정도 저렴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앞 범퍼와 운전석 쪽 팬더 그리고 본네트가 교환된 사고차였더라고요.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와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네? 차주님 잠시만요. 아니 보통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차는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 예, 그게 포인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살 때부터 운전을 계속 해왔는데 운전을 해보니까 제가 주행 습관이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급가속을 하거나 차를 좀 험하게 운전하는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올뉴 아반떼도 오래된 차였고 그 전에 엑셀도 오래된 차였고 그 후에 샀던 NF 소나타도 오래된 차였어요. 근데 안심하면 안 되겠지만은 사고도 그렇게 많이 없었던 터라서 사고차
차를 사도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팬더 교환되어 있는, 부품 교환이 되어 있는 차는 구매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좀 사고차 쪽으로 좀 알아보고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1.5 가솔린 터보 모델로 구매를 하셨는데 2.0 가솔린 터보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네, 저는 예전에 탔던 차량들이 1600cc나 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2.0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차도 터보기 때문에 힘이 되게 넘쳐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렇게 힘이 넘치는 차가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내 주행도 많고 하다 보니까 굳이 2.0이 필요한가 해서 아예 그쪽은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1.5가 세금이 아무래도 아반떼보다 저렴하고, 아반떼가 1.6이니까 저렴하다 보니까 또 세금도 절약할 겸 해서 1.5를 무조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트림이 굉장히 다양한데 LTZ 트림으로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제가 올류말리부 영상을 봤는데 어떤 분이 반자율 주행이라고 해서 크루즈 걸어놓고 핸들 차선 이탈 세팅값 해놓고서는 쭉 직진하는 걸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크루즈 기능만 있어도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차선 이탈도 잡아주고 하니까 반자율 주행이라는 게 신기하기도 했었고 해서 이 차를 고를 때 차선 이탈 방지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LTZ 등급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LTZ 등급을 구매하게 됐고, 그리고 19인치 휠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아무래도 중고차를 사다 보니까 들어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돼서 구매하게 된 거죠. 사실 19인치 휠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마음에 안 들어서 오히려 16인치로 다운사이징 하려고 카페에다가 교환 거래글도 올려놔 봤었는데 교환도 잘 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타게 된 거죠. 왜 16인치로 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16인치가 일단 연비도 좋다고 하고 16인치가 아무래도 승차감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9인치는 오히려 유지비만 비싸다고 하니 16인치로 다운사이징 할까라던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쉐보레 올뉴 말리부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평소에 해치백이나 이제 외관 차량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알아본 차량이 이제 i40도 이제 가성비 차량으로 많이 떠오르긴 하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오르고, 그리고 연식도 오래됐었고, 그리고 뭐 이건 또 디젤 모델도 있고 가솔린 모델도 있는데 저랑 좀 안 맞았던 게 i40 외관이 2.0이 또 세금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접게 됐었고, 또 올란도도 이제 MPV로서 참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뒷좌석을 다 평탄화가 되면 거의 저기 텐트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레저용으로 좀 사고 싶었는데 그것도 보니까 이제 API 방식이 아니라 LPG 방식으로 해서 직분사가 아니라 기화기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철에 시동이 안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또 그거는 또 제외하고, 아무래도 세단 승차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게 됐고, 카렌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승차감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접게 되었고, LF 소나타를 상당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LPI로 아무래도 택시로 많이 활용되던 차다 보니까 내구성이나 이런 것도 많이 검증된 차량이고 하다 보니 했는데 아무래도 이 차를 살 당시에 LF가 가격이 조금 나갔습니다. 가성비 쪽으로선 차라리 올류 말리부가 좋지 않나 싶어서 올류 말리부를 사게 됐던 거죠. 그럼 차주님 이 차량 9세대 올뉴 말리부에서 페이스리프트가 된 더 뉴 말리부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네, 더 뉴 말리부가 외형이 상당히 예뻐서 사실은 외형만 보고도 더 뉴 말리부를 되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이 차의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감가가 많이 안 됐고, 그리고 그거는 1.35 터보가 있었는데 정차 시 차 떨림도 좀 있다고 하고 뭐 차량 가격도 많이 빠지지도 않고 하고,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2.0은 아예 제외를 시킨 상태에서 1.35 터보냐 1.5 터보냐 그리고 구형이냐 신형이냐 감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1.5 터보도 나쁘지 않고 해서 더 뉴 말리부는 많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딱 접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쉐보레 9세대 올뉴 말리부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는 중형차인 반면에 엔진이 다운사이징 됐지만 급 가속을 살짝 하고 싶을 때 밟으면은 원하는 대로 속도를 쭉쭉 빼주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힘이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차량 4기통 1490cc 싱글 터보 엔진에다가 166마력의 25.5 토크를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2.0으로 가게 됐을 때는 253마력의 36 토크로 출력이 업그레이드가 되긴 하지만 이 차량 1.5
V임에도 터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시내 주행하시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칼치기라고 하나요? 이렇게 급하게 끼어들거나 차선 변경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타이어가 마치 도로 표면을 고어텍스가 이제 화강암을 이렇게 밟고 지나갈 때 딱딱 미끌림 없이 딱딱 잡아주는 느낌으로 가는 그런 재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도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의 핸들을 꺾어주면은 그만큼 정확하게 움직여주고, 그런 부분이 그게 19인치 타이어의 성능인 건지 아니면은 정말 쉐보레가 원래 그 하체 세팅을 잘해서 그런 주행 안정감이 있다는 거에 대한 장점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 차는 정말로 이렇게 주행에 있어서 차선 변경이나 그런 거에 주행 안정감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쉐보레가 그동안 잘해왔었던 단단한 하체 세팅과 튼튼한 셰시를 바탕으로 한 주행 안정성을 많은 쉐보레 타시는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고속주행 안정성은 아주 우수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차량의 실루엣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데요, 앞부분도 그렇게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날렵한 디자인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8세대 말리부 디자인이 굉장히 묵직한 세단의 이미지였다면, 이 9세대 올뉴 말리부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굉장히 날렵하고 세련돼진 이미지의 느낌이 돋보이는 것 같은데요. 상하단이 분리된 그릴과 그 사이에 위치한 쉐보레 엠블럼이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고, 그 하단부에 위치한 기역자 형태의 주간주행 등과 여러가지 디테일들이 굉장히 세련된 느낌의 전면부 느낌을 완성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됐을 때 차체가 굉장히 길어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요. 옆 라인이 쿠페용으로 옆모습이 상당히 예쁘고, 그리고 후면부 보시게 됐을 때 스포일러를 형상화한 트렁크의 디테일이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고, 날렵한 디자인의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와 더불어서 말리부 레터링과 터보 엠블럼이 인상 깊게 들어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2.0 터보 모델 가게 됐을 때 좌우에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1.5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밋밋하게 범프만 있는 게 조금 아쉽지 않나. 그거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멋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특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차량의 실내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데요, 예전에 2010년부터 15년까지 나왔던 현대차들은 약간의 Y자 형태로 센터페시아가 되게 예쁘게 디자인이 돼 있었는데, 근데 저는 항상 현대차만 보다 보니까 그런 디자인에 익숙해 있다가 말리부 실내 디자인 센터페시아를 보니까 촌스럽다,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새로웠어요. 새롭다 보니까 그게 질려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 디자인이 식상해 보이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실내 디자인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는 그 당시에 소나타에 적용되지 않았던 RMDPS라는 조향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선 변경을 할 때 제가 원하는 대로 탁탁 움직여주는 부분이 그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었고, 이제 엔진이 모든 차들이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바퀴에 동력 전달되는 샤프트가 길이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왼쪽은 짧고 오른쪽은 길고 이런 형식인데, 이 차는 그거를 조정해주는 등속 샤프트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죠. 그게 주행할 때는 평소에는 모르는데, 이제 이 차는 아무래도 미국의 성격에 맞게끔 장거리 주행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저주파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차는 이제 그런 거를 동시에 바퀴 회전수가 똑같고 주파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한 피로도가 없는 차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천조국 미국 성님들이 아주 이런 거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요, 그죠? 네네네, 잘 만들어요. 그리고 하체도 보면은 배기 라인에서 올라오는 열을 차단해주는 그 열 차단 판넬 같은 것도 엔진 끝단부터 해가지고 차 후미까지 정확하게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나타 같은 경우는 그게 도중도중 끊겨 있는 걸로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의 정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정차했을 때도 이 차량은 좀 조용한 편이고, 그리고 한 80, 90km 정도로 달렸을 때 실내에서 대화하는 거에서도 불편함을 크게는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차량 1.5 올뉴 말리부 차량 같은 경우는 진동과 소음 억제 능력이 뛰어난 ANC, 즉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는 소음 상쇄 장치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숙성을 굉장히 뛰어나게 배가를 시켜주는 것 같고요. 그럼 차주님, 이 차량의 연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공도에서는 7에서 8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고속 연비 같은 경우는 크루즈 걸어놓고 한 80에서 100으로 달렸을 때 한 18km에서 19km 정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평소에 운전하시는 주행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평소에는 거진 연비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8배 스타일의 운전을 한다고 하죠. 천천히 달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일반유랑 고급유 중에서 어떤 거 주유하고 계세요? 이 차는 일반유가 세팅이고 2.0 터보로 올라가야지만 이 고급유 세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어떤 모드로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이 차는 주행 모드가 따로 없고 그냥 노말로 계속 주행하게 돼 있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아니 중형차인데 에코노멀 스포츠 정도도 없어요? 네,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이 쉐보레. 그리고 차주님께서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주행하시는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되세요? 공도는 2, 고속도로는 8 정도로 고속도로 위주가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주행을 하셨을 때 복합 평균 연비는 몇 킬로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차의 복합 연비는 제가 7,829 정도로 달렸을 때 12.7리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유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렇게 다니다가 저렴한 주유소를 찾게 되면은 3만원 정도 이렇게 주유하는데 그러다 보면 8칸 중에서 2칸 정도 차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기준에 3만 원이에요? 요즘에 한 1,700원 정도 하고 있죠. 예, 그 기준입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100% 가득 주유를 하셨을 때 총 주행 가는 거리는 몇 킬로 정도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MPT에서 풀로 가득 채워본 적이 없지만 주행했을 때 장거리 위주로 하고 평소에 운전 습관으로 했을 때 키로당 한 120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타면서 만족하는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차는 뒷좌석이 전부 다 6대4로 폴딩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자전거 이동 시에도 폴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편리한 장점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차량에는 핸들 열선이 안 돼서 아침에 출근할 때 겨울에 손이 시려와가지고 장갑을 끼고서는 이렇게 운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핸들에 그 열선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거의 한 30초에서 40초 정도면 핸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따뜻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장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차의 또 다른 장점은 예전에 현대차를 탔을 때는 앞에 결로 제거하는 거하고 전면하고 발 쪽으로 따뜻한 바람을 보내는 게 선택이 한정적이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세 방향으로 다 바람을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운전할 때나 뒷좌석에 사람이 탔을 때 좀 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을 다 내보낼 수 있어서 그게 상당히 장점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차에서 다른 옵션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돈을 들여서 애프터 마켓에서 설치를 하면 가능한데 이 차에서는 특이한 점이 문 4짝에서 전부 다 잠금 해제가 가능하고 잠금이 가능하게끔 문에 버튼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짐을 많이 실을 때도 그냥 뒷좌석에다가 뭔가를 탁탁 놓고 싶을 때도 뒷좌석에 버튼 눌러가지고 문 열면은 잠금 해제가 돼서 바로바로 넣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것도 상당히 좋은 장점인데 올란도에서도 급이 좀 있는 차는 그런 기능이 있고 크루즈도 그런 기능이 있었다가 그리고 더 뉴 말리부에서는 또 그 기능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로 비교를 해보면 소나타에서도 없었고 그랜저나 제네시스 등급에 가야지만이 그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능은 정말 100만 원이라도 들여서라도 추가해주고 싶은 기능이더라고요. 차주님 제가 이 차량이 쉐보레이기 때문에 요 질문 안 여쭤볼 수 없거든요. 요 차량 그 유명한 보령 미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보령 미션 특유의 뭐 울컥거림이나 이런 미션에 대한 아쉬움들 차주님은 느끼신 적은 없나요? 저는 거의 없는 게 지금도 정차 중에 이렇게 N단을 놓고 있는데 뒤로 놓은 다음에 악셀을 딱 밟게 되면 살짝 울컥거림 정도는 있을 수가 있는데 뒤에 놓고 한 1초 정도 이제 차가 엔진으로 살짝 가던 상태에서 악셀레이터를 밟게 되면은 그런 울컥거림 없이 정말 부드럽게 주행이 가능하고 변속 충격도 어떤 분들은 있다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천천히 가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울컥거림이나 이런 거 변속 중에 전혀 불편함 없고 그런 거 거의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보령 미션이 그 젠1 그리고 젠2 미션이 조금 아쉽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 개선이 된 젠3 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악명 높았던 문제점들은 조금 소폭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많이 개선이 됐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이 보통 7만이나 8만 정도에서 미션 오일을 교체해주면 그 부분이 많이 좋아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안전성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떤 유튜브를 봤었는데 이제 하체를 들어올려서 하체를 이렇게 관찰하는 분석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었는데 그 앞에 서브 프레임이 상당히 두껍고 그 당시에 소나타와 비교해서 프레임 자체도 두툼했고 그리고 서브 프레임이 앞에까지 쭉 뻗은 상태에서 한 번 더 가로지르는 그런 형태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서 앞에서 들이받았을 때 엔진룸까지 피해가 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튼튼하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철판을 보통 이제 한 번에 쭉 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 번, 두 번 정도 접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두꺼운 데다가 접업기까지 해가지고 강도가 더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차주님께서 식품업계에 계시는데 이런 자동차 강판이나 이런 내구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 아세요? 이 차를 사야 되겠다 생각한 시점에서 엄청 많이 찾아봤더니 그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에 있는 9세대 2.0 말리부와 1.5 말리부 영상 보셨나요? 네, 둘 다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형님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앞으로 더욱더 달려보는 한기사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또 다른 장점은 중형차인데 1.5 터보 다운사이징 돼 있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금이 저렴했었고, 그래서 이 차가 세금이 2015년 아반떼 AD와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서 연달아서 내는 걸로 해가지고 16만 8천 원 정도 냈습니다. 야. 그리고 이 차량의 마지막 장점은 중고차 가격의 가성비인 것 같습니다. 동급의 차량과 동일한 컨디션의 현대차와 비교했을 때 300 또는 많게는 한 400 정도가 쉐보르 차량이다 보니까 감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추후에 고장났을 때 쉐보레는 수리비가 많이 들거나 공인비가 많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은 사실상 3, 400 싸게 샀고 그 가격으로 고쳐가면서 탄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가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운이 좋아서 고장이 안 나면은 3, 400 그냥 걸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쉐보레 차량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쉐보레 9세대 올뉴 말리부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의 승차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탔던 NF 소나타는 WC 본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물침대 느낌의 서스펜션이고 저는 그거를 되게 좋아하죠. 이제 아재 스타일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 차는 약간 K5처럼 살짝 딱딱한 거하고 물침대 서스 중간에 있는데 이게 19인치여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차는 댐퍼가 아무래도 조금 짧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끝단까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중간에 딱 끼워서 넣은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나타보다는 승차감이 조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과습 방지턱을 좀 세게 넘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댐퍼가 짧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쿵 하고 닿는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서 과속 방지턱을 조금 천천히 넘어가는 편입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스탑앤고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배터리가 풀로 차 있을 때도 실제로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차가 정차했을 때 엔진을 멈춰줘야 되는데 멈춰주지 않다 보니까 그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잠깐만요 차주님,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가다서다를 도로에서 반복 중인데 진짜 정차 중인데 이 차량 시동이 꺼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예요 이거? 그걸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예전에 촬영했었던 청주에 계시는 똑같은 1.5 터보 9세대 올뉴 말리부 타시는 차주님 뵀었을 때는 기능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정차 중에 계속 시동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가 계속 반복했거든요. 청주에 계시는 차주님은 정차 시에 스탑앤고 기능이 너무 잘 돼서 단점이셨고, 차주님께서는 그 스탑앤고 기능이 작동을 안 해서 단점이시고, 네, 맞아요. 아주 이중성의 아주 쉐보레 녀석들이 Chevrolet.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이 스탑앤고 기능도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지만 오토 스탑은 없지 않나요? 너무 불편하죠. 정차 시에 항상 브레이크를 밟고 있거나 아니면은 D단에 있을 때는 차체가 아무래도 엔진이 걸렸기 때문에 살짝 잔진동이 있는데 그게 싫어서라도 브레이크를 밟고 N단에 놓고 파킹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신호대기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대차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네. 차주님 그리고 이 차량 내비게이션 8인치 마이링크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내비게이션 뭐 이런 성능이나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차량은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지 않고 USB로 연결하면은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이 돼서 핸드폰이 미러링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앱이 조금 버벅거리는 부분이 주행 중에 딱 내비가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렉 같은 게 걸리는 거예요? 렉이 걸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뽑았다가 다시 연결을 해야지만이 정상 작동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러링 기능, 프로젝션 기능은 아예 사용하지 않고 오디오 정도로 쓰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9세대 올뉴 말리부 차량 같은 경우는 고질병이나 결함 같은 것들 있을까요? 네네, 이 차는 대표적으로 꼽는 게 4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냉각수 서지탱크라고 하는 부분에 유입되는 그 파이프가 깨지는 거가 있고, 그리고 보조 브레이크 등 테두리 양 사이드가 갈라지는 현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갈라진 부분에 이제 나사의 틈으로 물이 들어가서 트렁크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뒷좌석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뒤에 뒷바퀴
뒷바퀴에 있는 그 너클함이라는 부분이 하자가 좀 있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망치로 탕탕탕탕 때리는 소리 아니면 틱틱틱 거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차 같은 경우는 아직 65,000대 사서 지금 뭐 한 15,000밖에 안 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냉각수 깨짐은 없었고요. 그리고 트렁크 누수도 전혀 없었고 처음에 차를 샀을 때 보조 브레이크 등 테두리가 이렇게 깨져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저는 확인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17만 원 정도 깎았습니다. 그랬는데 부품값이 그 당시 그러니까 23년도에 73,000원이었는데 교체 비용도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쉐보레 정비센터에서는 한 20만 원, 30만 원 받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굳이 그거를 맡길 필요가 있나 싶어서 보조등을 제가 부품만 따로 사서 보니까 알고 봤더니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플라스틱 부분 테두리가 깨져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를 떼가지고 그냥 본드로 붙인 다음에 방수 처리 잘해가지고 다시 붙였더니 물 샘는 것도 없고 보조 브레이크 등의 고유한 성능에 대해서는 전혀 결함이 없고 불 잘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가 소나타보다 축거가 조금 깁니다. 한 3cm, 4cm 정도 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전 반경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유턴할 때 보면 한번 후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종종 있고 그리고 차체가 길긴 한데 뒷좌석에 레그룸이라고 하죠. 그 레그룸이 NF 소나타하고 CN7 아반떼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체가 긴데 지금 현재 나오는 LF보다 실내 공간은 좁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차는 거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트렁크가 큰 반면 레그룸이 좁으니까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장점으로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는데 많은 차주분들께서 단점으로 꼽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패들 시프트 위치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패드 시프트가 핸들에 보면 좌우에 이렇게 딸깍딸깍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차량은 패드 시프트가 지금 기어봉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패드 시프트가 이제 RPM을 높여서 고속 주행에서 빨리 치고 나갈 때 사용을 하시거나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속도를 줄일 때 이제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단수를 낮춰서 제동을 하는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쓸 일도 많이 없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거의 쓰시는 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단점으로 꼽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핸들에 있어서 바로바로 하시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거기 있어야 편한데 여기 기어봉 위에 있다 보니까 조금 조작하기가 직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량은 시동을 껐을 때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락폴딩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원래 이제 미국에는 그게 기능이 있는데 한국에서 판매될 때는 그 기능을 잠가 놓습니다. 근데 그거를 멀티팩 해제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한 10만원인가 15만원 주면은 리모컨으로 시동을 건다거나 그런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사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또 요즘에 DIY 잘 하시는 분들은 안에다가 릴레이 달아가지고 장착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점이 아닌 단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천조국 형님들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이드미러 안 잠가도 되거든요. 주차장도 널찍널찍하고. 네. 근데 한국 K도로 K 주차장 같은 경우는 워낙 좁아서 사이드미러 안 잠그면 진짜 민폐거든요. 민폐죠. 근데 이거 기름은 좀 진짜 아쉽지 않나.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이 차가 17년 6월에 제조된 차량인데 똑같은 올류말리부도 18년도부터 나오는 차는 친환경차로 해가지고 공공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50% 할인되고 톨게이트 비도 어느 정도 할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는 그게 좀 안 돼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8년식 제조부터는 친환경 혜택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저도 그 카페에서 알아본 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올뉴 말리부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차량 가격이 1,000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5년 탄다고 했을 때 한 달에 뭐 차량 가격만 14, 5만 원 정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험료는 제가 1년에 주행하는 거리가 7,500 정도 되다 보니까 저렴한 킬로 퍼 마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을 때는 15,000도 나올 때도 있고 많이 주행했을 때는 한 35,000원 정도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한 달에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으로 치면은 이래저래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그리고 자동차세는 연납 기준으로 16만 8천 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는 공도는 2, 고속도로 8 정도 탔을 때 12.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은 한 달에 600km 정도 주행했을 때 요즘 유류비 1,700원일 경우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의 엔진 오일 교체 주기는 보통 7,000 정도 달렸을 때 경고등이 뜹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휴카드가 있어서 3개월 정도 30만원 이상 쓰면은 8만원에서 9만원 정도가 대신 카드 회사에서 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13, 14만원 정도 나오는데 저는 그 혜택을 받아서 5만원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교체비가 쉐보레 정식 센터인가요? 아니면 공입나는 기준이요? 스피드메이트에서만 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스피드메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교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차를 샀을 때 앞 타이어가 한 20 정도 남아있었고 뒷 타이어가 80 정도 남아있어서 앞뒤를 교체했습니다. 처음에 사자마자. 그리고 이제 뒷 타이어가 2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중고마트에서 K5에서 1만 탄 19인치 타이어가 6만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쪽에. 그래서 두 짝에 해서 12만원인데 10만원에 구매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공임나라에 가서 그거를 교체를 했는데 그때 공임비만 52,0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의 한 달 유지비는 보험비 4만원 정도, 그리고 주유비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그리고 세금 14,000원 정도 해서 11에서 12만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쉐보레 올뉴 말리부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후회한다기보다는 좀 저한테 있어서 조금 과하다, 조금 사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차가 옵션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는 신기해서 되게 많이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는 거의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고 안 쓰는 부분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옵션이 없는 차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게 됐었고, 예전에 친구 아버지가 택시 주행하시다가 그 차를 판매를 하셨는데 30만 정도 탄 2세대 K5였습니다. 15년식 엔진 보링하고 미션 교체를 하신 거를 싸게 판매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때 NF 소나타에 대해서 이상한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그때 그 NF도 워낙 잘 만들었던 차라는 얘기가 있어서 K5 그 차를 못 산 게 좀 후회가 돼요. 그 차가 이제 한 160만원 정도의 폐차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160만원이었으면 덥석 물었어요. 맞아, 바로 샀어야 되는데 이상한 자부심에 못 산 게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이 차량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차를 점수를 매기자고 한다 그러면은 중고차로는 100점이죠.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고 그에 따른 성능은 많이 따라오고 하니까. 하지만 이제 신차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없는 게 일단 감가가 상당히 심한 차고 현대 차보다는 조금씩 비싼 부품들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그게 사실상 체감하기도 힘들고 그런 장점들이 바로바로 피드백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새 차로 산다고 하면 저 같으면은 현대차를 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쉐보레 차는 중고로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